내란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증인신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한 전 대표도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조사해야 할 대상은 자신이 아닌 지난해 8월부터 계엄설을 주장한 민주당이라고 조목조목 따진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9월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주장했거든요. 김민석 의원도 당시 지금 총리도 확신할 만한 근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도 저와 회담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뭐 체포 개혁까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를 이제 밝혀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졌음에도 곧바로 본회의를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아직 본회의장에 도착하지 않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은 숲에 숨어있던 이재명 대표가 들어올 시간까지 시간을 벌어줘서 이재명 대표가 그 표결을 주도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조사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원식 의장도 한 전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러냐며 날을 세웠는데요.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한 시간이 새벽 1시였다며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알길 바라고 알고도 그러는 거면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겠다는 게 뭐 그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된 거를 지금 질문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책과 그다음에 그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특검은 400억을 썼습니다. 국민돈 400억을 써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뭔가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지금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심지어 어제 우원식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왜 면죄부를 줬냐? 왜 20-30분 동안 정적수가 채워졌는데 표결을 하지 않았냐? 저도 그때 바리케이트 치면서 계엄군 들고 들어오면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20-30분 동안, 그 상황에서 20-30분은요. 평시 20-30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하느라고 늦었대요. 합의하느라고.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이라면서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그 방해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럼 우원식 의장은 뭐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합의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겁니까? 국회법에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 얘기는 제가 진실을 제가 국회 우원식 의장한테 들었으니까. 김성열, 제가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합의가 아니라 협의예요. 합의와 협의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합의는 저쪽에서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협의는 저쪽에서 동의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을 제가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때 국회에 있었고 저도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고 왜 빨리 표결 안 해? 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안 해라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뭐 절차적 문제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때 잘 보시면요, 우원식 의장이 뭘 하냐면요, 우리 의사국장이 그 안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안건을 문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다시 해와. 이거 지금 문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 지금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거 다시 문제가 생겨. 다시 가져와. 저는 그 순간에 우원식 의장님이 확실히 다선으로서 굉장히 중심을 잘 지켰다고 봐요. 우리가 급박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 법적인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들이 얼마나 힘들고 진짜 내란 재판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코트를 잡아가지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원식 의장 그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 보고 당시에 반드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 과정은 거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제 우원식 의장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때 계엄 때 윤석열과 그 한덕수가
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국무회의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그 권한을 침해한 거랍니다. 법적으로.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우은식 의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하러 올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표결을 해버리면 그 오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헌법적 그 의사를 권한을 침해하는 거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1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왜 못 기다렸냐? 군인들이 창문 깨고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어가지고 본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아 좋겠다. 근데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개헌군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입장에서 정족수 150 됐을 때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0명이 다 들어와서 차지 않아도 그동안 직권상정해서 법안 통과시켰던 것들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국회법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0분 그 사이에 제가 그 통로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을 때 개헌군이 그 통로로 들어왔으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의문으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의문이 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를 추경호랑 협의하느라고 그랬대. 추경호랑 협의하느라고 어제 페북에 썼어요. 우원식 의장이 직접.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진짜 급박한 상황인지 잘 알아요. 저도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전 이해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국회의장이 저렇게 단독으로 소집하고 단독으로 해서 한 건이 얼마나 많냐. 비판의 여지가 남잖아요.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게 우원식 의장의 생각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그 입법들 지금 그래가지고 그 네. 입법들 그렇게 단독으로 상정해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입법들 위헌 났어요? 근데 그렇게 그거 주장하세요. 가지고 아니, 갔잖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계속 주장하세요. 시행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공감 별로 못 받을 겁니다. 네. 얘기가 좀 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내란 특검이 출석해 주십시오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했고 인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법원이 볼 때도 좀 나와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본 상황인 거예요. 네. 뭐 강제 구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